자, 이번 시간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 칼슘 마그네슘 붕소는 주로 연면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묘목에 이제 붙어 있는 이 꽃을 보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꽃을 따지 않고 지금 한번 동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량 원소인 칼슘, 붕소 이 마그네슘을 왜 연면 시비를 해야 하는지. 칼슘 붕소 이 칼슘은 이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칼슘, 붕소, 마그네슘을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 비료를 미량 원소를 우리가 연면 살포를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초보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료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비료를 잘못 알고 사용하셔서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 내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이 동영상은 제가 이미 사용하고 경험을 했던 것들을 위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험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 노하우를 지금 이게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단연간 재배를 하셨던 분들을 보면 비료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약밥이나 농협이나 가서 그냥 일반적인 비료를 사용 하셔서 좋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고 또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비료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별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묘목을 사면, 예전에 묘목은 아무 데서나 구입을 해서 식재하시고 나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 농가분들한테 묘목을 구입하셔서 그분들로부터 노하우, 경험, 재배 방법이라든가 비료 이런 컨설팅을 제대로 받으시고 받으시면 실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묘목을 구입하신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이 피트모스, 필립, 그 다음에 물 주는 스택, 재배 방법, 그 다음에 비료 시비, 열매 수확에서 직거래를 할 것인가, 공판장에 납부신가, 모든 전반적인 데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메시지를 찍어서,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찍어서 수시로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그거를 보고 진단을 해서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칼슘, 마그네슘 붕소 역할과 연면 시비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론적인 거 생략하고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나무 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열매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지에서 주로 저장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칼슘은 열매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또 뿌리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면 살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인산칼슘이라든가 황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쓴 것은 이 저장성 때문에
사용합니다. 또한 이 블루베리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잎이 가장 중요합니다. 잎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잎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비료가 필요할까요? 특히 광합성, 제가 이 광합성을 좋게 하는 이 마그네슘 비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잎이 좋아야 한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잎을 좋게 만드는 것이 마그네슘 비료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무를 만들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잎이 좋고 단단하고 좋은 열매를 만들려면 또한 붕소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을 줘서 좋은 잎을 만들어서 광합성을 해서 또한 우리가 칼슘을 이제 공급을 해줘서 이걸 저장된 것을 붕소가 열매를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붕소는 이제 꽃이 필 때 세포를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 또 수정률을 향상시킵니다. 이 과일이 균일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붕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농가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간행적으로 유박이라든가 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크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많이 주나 실질적으로 비대에는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으로 그에 맞게끔 해줘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달아도 열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이렇게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칼슘은 혼자 잎에 저장된 당분과 녹말, 이 녹말을 열매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로 여기에서 수정돼서 이 광합성을 해서 칼슘이 당분과 녹말에서 이 열매, 수정 후에 열매로 전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이 붕소입니다. 칼슘만 줘가지고 여기에 잎에 당분과 녹말이 있는 것을 칼슘만 줘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면 꼭 붕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로 영양분을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이면 칼슘이 남편이면 붕소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바로 이 열매가 커지고 당도라든가 모든 것에 기여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칼슘과 이 붕소 이게 겹침이 혼합된 것을 줘야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를 이렇게 따로 주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분이 혼합된 비료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들어있는 비료는 제가 사용했던 코리아그로 제품 캔마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용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수정 완료 후 열매 수정이 끝나고 착화 직후부터 잎눈이 막 나와서 나올 때 시작해서 수확 시작하기 전까지 합니다. 원칙은 수확 중에도 해야 효과를 더 볼 수 있는데 열매를 씻지 않고 드시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확 전까지 옆면 살포를 합니다. 자, 캔마그를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들어있는 이 캔마그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뿌리와 잎 기능이 이게 좋아지고 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크게 하고 당도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고, 특히 이 노지에서 저장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하시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칼슘, 마그네슘, 이 붕소를 이렇게 연면 시비하면은 작년에도 다수와 고품질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꼭 혼합된 것을 사용하시면 이 노지에서 좋은 열매를 생산해서 직거래하는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블루베리와 유황, 또 유황도 이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H 관계도 있고, 또한 이 블루베리 향도 좋고
나무도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유기물을 많이 써가지고 황화 현상이 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나뭇잎에 이 줄기가 노랗게 돼가지고 광합성을 못해서 막상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열매를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정상적으로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이 파쇄목이나 총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혼해서 pH가 그 상태에서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pH가 올라가서 생리현상, 철분 결핍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초보자분들은 피트모스를 위주로 심으라는 것이 이러한 이 생리장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블루베리를 심으면 1, 2년 할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셔서 꼭 성공 농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무들은 지금 5월경에 지금 출하 예정인 이 매도락 묘목들입니다. 이제 막 잎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이 끝나고 꽃을 모두 따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 중요성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